네, 안녕하세요. 저는 옐로우마켓플레이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창기입니다. 네. 오늘은 또 이 옐로우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 이 핀테크 중에서 어떤 영역을 하고 있는지, 무슨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 서비스 중에 하나의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시장에 안착시킬 수 있을까? 아니면 투자 대비 어떻게 사용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할 수 있는 마케팅 포인트, 제가 조금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창업이나 핀테크 업계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 및 또 의견을 질문을 주시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옐로우 마켓플레이스 소개입니다. 진짜 모바일 금융 서비스 시대죠. 은행마다 앱들이 있고 앱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다양한 앱들이 있고, 카드, 증권, 보험 다들 앱이 따로 있고요. 실제 다른 여러 기업에서 하는 페이 앱들, 무슨 포인트 앱들, 송금 앱, 자산관리 앱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몇 가지의 금융 앱이 내 휴대폰에 설치가 돼 있을까 해보면 몇 개인지 바로 잘 모르실 거예요. 너무 많기 때문이죠. 정말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홍수입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시작하는 회사고요. 옐로우 마켓플레이스가 타겟하고 있는 영역, 핀테크 5가지 영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서 PFM과 이커머스, 개인의 자산관리 영역, 그리고 실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영역을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이때까지 B2C로는 특별한 성과가 있지 못한 그런 서비스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저에 대한 고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서비스를 하게 됐느냐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금융 서비스에 뭔가를 하려면 저의 스타일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왜 이 분야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걸 그렇게 우리가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제 거의 서야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핀텍을 하고 자산관리 쪽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현재 금융 서비스에 어떤 문제가 있냐라는 걸 고민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기능마다 분리되어 있는 서비스. 네, 은행, 카드, 간편 결제, 가계부, 포인트 등등등 모두가 다 떨어져 있어요. 다 다른 앱을 설치를 해야 되고, 다 따로 인증받고 들어가야 되고, 다 가입을 해야 되고, 다 확인해야 되는,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만 해도 실제 이때가 살다 보면 점점 금융 서비스 이용하는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행 앱 하나 있었으면 됐었는데 나중에는 카드도 필요하고, 이제 가족과 생활을 하면서 가계부도 필요하고, 포인트도 많이 무슨 포인트 생기니까 이 포인트 앱도 깔고, 이 포인트가 모여 있는 종합 포인트 앱도 깔고, 앱에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두 번째, 분산되어 있는 개인의 자산 정보. 앞에는 이제 기능별로 나눠져 있다고 했는데, 같은 기능 안에서도 또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 보통 한 개 은행만 쓰는 분들 잘 없어요. 생활을 하다 보면 새로운 은행들 막 생기는데, 그러면 또 이 은행, 저 은행 다 앱을 깔아야 돼요. 그들에서 모든 수수료 구조도 다르고 다 다르고, 확인하려고 해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다 은행마다 깔고, 카드마다 설치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증권마다 설치하고, 또 다른 핀테크 앱 설치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회를 다 따로따로 해야 돼서 내 정보가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은행, 이게 은행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은행 앱들이 그냥 딱 생각해보면 은행 기본 앱 하나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알림 서비스 앱도 있고, 여기 특별한 모바일 서비스도 있고, 인증, 또 더 간편하게 만든 버전, 굉장히 여러 개입니다. 봤더니 은행만 해도 평균 한 7개 한 은행당 앱을 운영을 하고 있더라. 너무 많아요. 이 두 가지 앞에 거에 의해서 기인되는 현상이긴 하지만, 결국은 나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거나 이럴 경우에 파악이 쉽죠. 월급 통장 이런 거 하나도 있는데, 점점 상품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투자 수익이 발생하거나, 그런 은행들이 막 늘어나고, 여기 얼마, 저기 얼마, 저기 얼마, 그리고 자동차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혹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내 돈이 막 다 분산돼 있어요. 과연 나의 자산은 얼마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자산이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산이 작더라도 복잡하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대출이 막 들어갑니다. 대출이 들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신용카드 쓴 것도 사실은 일종의 대출이죠.
내가 다음 달에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때까지 쓴 신용카드 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다음 달 청구 예정 금액은 찾으면 나오지만 꼭 지금 내가 쓴 거는 또 이용 금액 다 조회해야 되고 카드도 여러 개고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자산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있긴 있겠죠. 굉장히 꼼꼼하시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잘 관리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 사용자들은 아무래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금융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뭐가 비대칭이냐? 금융상품 사실 가입하실 때 뭐 약관 다 보고 이해하시고 가입하시는 분 잘 없으실 거예요. 몰라요, 우리는 금융정보가 너무 공급기관과 소비자 간의 정보의 비대칭이 너무 심각합니다. 금융기관이 설계해준 대로 우리는 그냥 가는 거예요. 잘 몰라요. 그냥 은행에 가서 창구에서 저 뭐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 상품 좋아요. 이게 왜 좋죠? 많이들 하세요.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수익 좋아요.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이해 못하지만 다 가입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10,000원짜리 물건 하나 인터넷에 살 때도 굉장히 막 찾아보거든요. 가격 비교도 해보고 이게 어떤 물건이고 뭐 스펙이 어떻고 고장이 잘 나는지 안 나는지 뭐 다 보는데 훨씬 큰 금액을 투자하고 더 막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습니다. 뭐 있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다. 내가 얼마 있는지도 몰라. 내가 얼마를 쓰는지도 몰라. 어디에 투자해야 되지 좋은지도 몰라. 결국 추천해 주는 거 그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정말 힘들구나. 뭐 예전에는 워낙 그 경제 고도 성장기다 보니까 다 같이 발전을 하니까 어디를 하더라도 뭐 예금을 넣어놔도 예금 이자도 많고 땅을 조금 사더라도 땅값이 많이 오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모르고 있다 내가. 이건 굉장한 사실은 큰 문제인 거죠. 노후 대비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는 한번 이걸 해결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저희 옐로 마켓플레이스만의 자산관리 플랫폼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당신이 얼마를 가지고 있다, 얼마를 쓰고 있다, 현황을 파악하고 그 현황을 바탕으로 어떠한 금융 정보를 큐레이션해줘서 추천을 해주고 실제 그걸 포트폴리오를 오티마이제이션 해줍니다. 당신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하세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게 설명을 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걸 가져가고 실제로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싶다 했을 때 살 수 있게까지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런 금융 경험을 상세히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말 그대로 웰스 매니지먼트 플랫폼이 있고 프로덕트 세일즈 플랫폼이 있습니다. 앞쪽에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는 하나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브로콜리라는 저희 서비스고 이거는 개인 자산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세일즈 관련돼서는 모픽이라고 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중개해주는, 추천해주고 또 금융 정보도 많이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제 고도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네, 브로콜리 서비스는 일단 좀 이따 제가 브로콜리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이든 카드든 증권이든 그 관련된 금융업에 있는 조회 기능들을 다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 자산을 파악하고 내 소비 패턴을 볼 수 있고 내 소비 양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어떤 투자 상품에 내가 투자를 해놨고 그 투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고요. 무픽이라는 서비스는 뭐 따로 설명을 안 드릴 거기 때문에 약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금융상품의 아마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금융상품 카테고리들 뭐 대출, 저축, 신용카드, 소위 요즘에 인기 있는 P2P 랜딩 뭐 이런 모든 것들 환율 이런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다 공개를 하고 그 정보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 소팅해서 비교하고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비교 검색까지만 되고 있는데 향후는 그 개인에 대한 데이터, 브로콜리나 이쪽에서 넘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인한테 맞는 상품을 더 추천을 해줄 수도 있고요. 추가적으로 실제 금융상품과 연계해서 판매를 실제 판매하고 수수료 받는 건 아직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향후에 뭐 변경이 될 경우에 실제 금융상품을 저희가 대신 판매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역할도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는 그 금융상품 정보에 대한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넣어주려고 해요. 지금도 금융TV라고 하는 섹션이 있어서 뭐 시의적절한 그런 뭐 연말정산이다 그럼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들 뭐 이런 것들을 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서 교육을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관심 있는 상품에 대해서 정보도 없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사용자들은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로그인을 하고 이 로그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상품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입력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관적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입 자체도 굉장히 연결이 각 금융사로 연결이 바로바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였고요. 여기는 뭐 아직은 제가 언급은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회사는 옐로금융그룹이라는 큰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한 역할을 하고 있고 크게 보면 뭐 데이터를 관리하는 쪽도 있고 저희같이 B2C 서비스를 하는 쪽도 있고 실제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쪽 회사도 있는데 저희는 이런 B2C를 고객들에게 어떤 금융상품 정보를 주고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이제 많이 진행이 된 대표적인 서비스인 브로콜리 서비스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브로콜리는 어떤 통합 자산 관리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통합 자산 관리, 국내 최초인데요. 흩어져 있는 자산을 간편하게 모아서 확인하고 내가 얼마 쓰고 있다,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다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름이 왜 브로콜리냐 물어보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실제 브로콜리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야채들만 쭉 나옵니다. 뭐 야채 판매, 뭐 브로콜리 효능 이런 것도 쭉 나오는데 그 연관 검색을 보면 브로콜리 앱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저희 게 나오고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 생겨서 그냥 브로콜리 쳐도 한두 개 정도는 나옵니다. 이제 네, 왜 브로콜리냐? 처음에 고민이 많았어요. 브로콜리를 프로젝트명으로 사실 만든 거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 상품명이 되게 되면 이런 보통 명사니까 검색도 잘 안 되고 그렇지 않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의도가 좋으니까 하자. 의도가 뭐냐? 뭐 들으시면 되게 좀 소박한 의도일 수도 있는데 브로콜리 이게 뽀송뽀송하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나무처럼. 그래서 고객들의 자산을 뽀송뽀송하게 불려주겠다. 그런 의미로 만든 서비스예요. 핀텍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한 게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고객에게 속된 말로 돈을 벌어줘야 된다. 이 돈을 벌어줘야 된다는 게 뭐 수입이 막 발생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불려주거나 아니면 소비를 줄여주거나 아니면 대출 이자를 낮춰주더라도 그거는 돈을 벌어주는 거죠. 그런 금융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서비스여야지 이 핀테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산을 뽀송뽀송 불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브로콜리입니다. 저희의 브랜드 그 이미지, 브랜드 아이덴티티죠. 로고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 곱하기 이렇게 합쳐서 이제 브로콜리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제 더하기 같은 경우는 자산 쪽,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저기 더하기가 아니고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산이 뭐 그럴 수 있지만 잘 가지고 있는 자산들. 그리고 마이너스는 소비네요. 곱하기는 내가 하고 있는 투자들. 그래서 이게 모여서 이제 브로콜리다. 그런 거고요. 네,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을 하면 복잡하고 번거로운 금융 서비스들을 한꺼번에 쉽게 은행, 카드, 증권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먼저 자산 쪽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산은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산들, 은행 계좌, 뭐 하다못해 나중에 이제 포인트 이런 것까지 넣을 건데 이런 부분, 대출까지 포함한 내 자산이 얼마냐를 한 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에 얼마 있고 이번 달에 갚아야 될 카드 빚이 부채로 잡혀서 얼마가 나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은 얼마고 가지고 있는 투자 상품의 현재 가치는 얼마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고요. 실제 자동차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연식을 입력하면 공식 이제 중고 가격들도 나오고 부동산도 연동해서 부동산 가격까지 넣어서 내가 과연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거를 보면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약간 당황해요. 처음 이렇게 앱을 뭐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고 딱 보면 깜짝 놀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렇게 민낯이 공개되는 느낌에서 되게 무섭고 부끄럽다. 뭐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정도로 딱 보면 오 하고 한번 딱 만나면 놀랄 만한 그런 기능이고요. 지금 현재는 은행 계좌, 차량, 부동산, 주식들 뭐 이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비트코인이나 뭐 기타 포인트들, 거의 현금과 진배 없는 그런 포인트들까지 보여줄 예정입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결국 이제 가상화폐 개념이라고 봤을 때 향후에 나중에 이제 지금은 환율들이 다 다르고 뭐 환들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의 그런 경제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그냥 바로 그냥 송금할 수 있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 자산에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생각이고요. 이제 소비 영역입니다. 소비는 사실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소비가 가장 효용성이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동 가계부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내가 카드를 썼어요. 그래서 A 카드를 쓰는데 A 카드는 100만 원을 썼어요. B 카드는 20만 원을 썼고 C 카드는 1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럼 내가 쓴 돈은 130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은 15만 원을 끊었어요. 145만 원을 썼어요. 근데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분 잘 없을 거예요. 뭐 주로 쓰는 카드 내가 이번 달 얼마 나왔나 뭐 이 정도 아는 거지. 하지만 그걸 다 알아야 사실 소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월급을 받아서 내가 어디에 얼만큼 쓰는지 알아야 돈을 모으든지 투자를 하는지 내가 모이고 있는지 아니면 안 모이고 있는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게 현실이죠. 그래서 가계부를 꼼꼼하게 적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인이 적는 가계부로 관리를 하지만 과연 가계부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꼼꼼하게 적느냐. 저만 해도 가계부 안 적습니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서 저도 잘 몰랐어요. 돈이 왜 안 모이지? 뭐 약간 이런 생각들도 해보고 더 모여야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생각보다 더 있네?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소비가 관리가 안 돼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들 전부 데이터들 긁어오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까지 데이터를 다 가져서 내가 이번 달에 얼마 썼다는 게 나옵니다. 리스트가 쭉 나오고 이거는 어떤 카드로 썼고 이거는 어떤 뭐 현금으로 썼고 그런 부분이 쭉 나오게 되고요.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이제 그걸 분류까지 해주죠. 너는 뭐 식비로 얼마 썼습니다. 당신은 뭐 문화생활비로 교통비로 얼마를 썼습니다. 이런 분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그냥 예산을 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나는 이번에 식비는 20만 원을 할 것이다. 예산을 정하게 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예산에 넘어섰는지 안 넘어섰는지 그런 부분까지 다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소비에 신용카드가 많다 보니까 신용카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신용카드에 보통 어떠한 혜택을 받으려면 전월 실적 같은 것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채웠느냐도 나타내 줍니다. 왜냐면 이게 전월 실적이랑 이 카드 청구일이랑 이런 것들이 달라요. 전월 실적은 그냥 전월이고 그리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돈 이번 달에 얼마 쓰고 있는지 궁금한 건데 카드 청구일은 또 지난번에 썼던 거를 이번 달 뭐 며칠 내가 지정한 날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다는 점에 착안을 해서 이런 소비를 만들게 됐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딱 그냥 소비만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저의 계획은 이제 저희 사용자들이 많으니까 당신과 비슷한 환경에 비슷한 수입에 비슷한 나이에 뭐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자녀가 있든 없든 그런 유사한 사람을 뽑아서 당신은 얼마를 더 쓰고 있어요. 또는 얼마를 덜 쓰고 있어요. 아니면 이 사람들은 커피에 5만 원을 쓰고 있는데 당신은 10만 원을 쓰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줄 예정이에요. 그게 뭐 커피에 5만 원 쓰고 10만 원 쓰고 이게 나쁘다 이게 떠나서 어쨌든 뭐 만약에 줄이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게끔 그런 모든 기능들을 추가시켜줄 예정이고요. 향후에는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뭐 어떤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보여줄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투자인데요. 지금 현재는 주식 종목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해놨어요. 제가 주식을 개별로 등록을 하고 이때까지 소비나 이런 자산 같은 경우는 제가 등록할 거는 거의 없습니다. 자동으로 다 데이터를 받아오는 형식인데 이제 투자 쪽 지금 주식 쪽은 그런 연동을 만들어 놓지는 않아서 자기가 입력을 해야 돼요. 내가 얼마에 언제 얼마 주고 주식을 샀다 몇 주를 그걸 넣어놓으면 전일 종가 기준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은 얼마고 지금 등락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편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증권사에서 사용하는 MTS 사용하셔도 좋지만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나의 현금 자산이나 다른 부동산 자산과 합쳐져서 자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향후에는 투자 쪽을 많이 좀 불려나갈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산을 불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가 중요하다. 근데 가장 좀 안정적인 투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회사는 옐로금융그룹이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옐로금융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같은 이제 패밀리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 로보 어드바이저의 국내에서 선두를 하고 있는 그런 쿼터백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 뉴지스탁이라고 해서 증권에 대한 주식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주식이 어떻다 이런 것들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랑 제휴해서 저희의 당신의 자산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게 좋겠어요.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것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당신의 재무 상태를 파악해서 어떤 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투자를 해주겠어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연동을 시킬 예정이고요. 이 뉴지스탁에서 제공하는 종목 분석 및 추천도 저희가 이제 주식을 등록하게 되면 깔끔하게 날씨로 이제 맑음, 흐림 이런 식으로 이런 분석한 결과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챌린지와 머니 캘린더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좀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간단한 챌린지는 내가 무슨 목표가 있을 때 어떤 통장과 연계해놔서 얼마나 모았느냐를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내가 유럽 여행을 가야지. 그래서 뭐 200만 원을 모으겠어.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과연 당신이 지금 얼마까지 모았고 몇 퍼센트 모았고 얼마를 더 모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서비스고요. 뭐 유럽 여행이든 아니면 뭐 친구들과 뭐 이런 계를 하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머니 캘린더는 이제 매월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뭐 공과금, 집세, 아니면 뭐 대출 이자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며칠 날 당신은 이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이 아마 공과금이 이번 달 며칠에 5만 원 정도가 나갈 거예요. 이런 걸 알려주는 서비스고, 플러스로 뭐 본인이 뭐 매월 뭐 이런 데 잡히지 않지만 뭐 소비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머니 캘린더에 수기로 작성을 하면 이제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되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죠. 되게 소중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요. 내 모든 민낯인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에서 돈을 썼느냐, 이런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얼마나 당신들은 보안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런 보안이라는 것은 뭐 저도 이제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그런 엔지니어 출신을 봤을 때 뭐 완벽하다고 말씀드린 건 세상에서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얼마나 최대한 해놨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저희 회사 내부에서는 기본적인 암호화 및 그 종단간 암호화, 그리고 DB 암호화 등 철저하게 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끔 비식별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버 망 분리를 통해서 저희 서버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권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고요. 이런 저희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보안은 뭐 최대한 하고 있고, 플러스로 이제 저희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저희가 보안 전문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앱 자체를 뭐 난독화한다던가 위변조 방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공인인증서 입력할 때 키보드 보안을 걸어서 키보드 배열이 바뀌고 암호화해서 넘어간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국내 금융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서도 저희는 취약점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진흥원에서 제공해주는, 무료로 국가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되는데, 거기도 신청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취약점에 대한 점검을 계속 받고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지원을 받아서 솔루션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은 언제 생각해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데이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뭐 1차적으로 제가 제일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지 하는 게 이제 금융 서비스이기 때문에 핀테크는 다른 서비스 이상으로 보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비스의 이제 고객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느냐를 봤을 때, 초반에는 저희는 결국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이제 사회에 들어와서 뭐 수입이라는 게 생기고 소비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냐라고 하면, 지금 현재 브로콜리의 서비스는 조회 기능이 가장 메인이에요. 조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뭐 자산 투자나 뭐 이런 부분보다는 조회 자체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분들, 그리고 IT 기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처음으로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30대 넘어가면 IT 기기를 활용 못하느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저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인턴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만들다가 30대 중반까지를 타겟으로 하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뭐 40대는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인턴이 그러는 거예요. 40대가 모바일 인터넷을 하나요?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야, 우리 대표님 내일 모레면 40대인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냐 막 이제 이렇게 된 거죠. 40대 많이 쓰죠. 저희 주변에 형들 뭐 50대, 60대, 저희 부모님 70대 다 쓰십니다, 스마트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쓰시겠지만 처음에는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쌓이고 실제로 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더 추가가 됐을 때 실제 자산 관리를 필요로 하는 약간 연령이 있으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침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그냥 가입하면 은행 알아서 찾아서 오나요? 그건 아니고요. 공인인증서를 활용합니다. 공인인증서 한번 로그인을 하면 그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는 기관을 다 가져오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공인인증서를 다 등록을 해놓습니다. 뭐 송금을 해야 되고, 물론 지금 공인인증서 자체가 뭐 이제 필수는 아니게 되지만 다 그렇게 많이 해놨죠. 그래서 은행은 대부분 되는데 카드 같은 경우는 아이디 패스워드로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부분은 아직 이제 향후 적용을 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공인인증서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그 카드사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긁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은행에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다 로그인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그 한 번 로그인을 가지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다 들어가서 정보를 받아오게 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할 때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넣는 게 아니라 뭐 지문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6자리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네, 이제 브로콜리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말씀을 드렸어요. 브로콜리는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그리고 내가 얼마나 쓰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보여주는 서비스예요. 그거를 알아야 이제 자산관리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향후 이제 투자 상품들이나 이 사람들이 더 좋은 그런 상황, 내 상황에 맞는 금융상품을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좀 약간 특이하게 마케팅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니 서비스를 하는데 왜 마케팅이 왜 나오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서비스라는 건 수많은 앱의 홍수 속에서 누군가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제가 마케팅 전공자도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마케팅이 뭐 브랜드 마케팅, 광고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앱 서비스를 해야 될 때 어떤 부분에 신경 쓰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경험이 핀텍만 해본 게 아니고 게임도 해봤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서비스의 마케팅에 대해서 좀 많이 더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저희의 이제 서비스 마케팅 로드맵입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세, 30세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 고객을 이니셜로 이제 모으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씩 연령을 높여가면서 더 국민적인 서비스로 향해 가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뭐 말로만 한다고 되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 모든 건 다 데이터에 기반해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각 매체, 어디에 광고를 실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콘텐츠를 실을 것인지, 누구를 타겟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모든 걸 뭐 페이스북이든 구글이든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분화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사용자들이 더 잘 들어오는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 그걸 다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고객들이 뭐 이제 유익보기에 퍼널 분석이라고 써 있는데 과연 어디서 이탈하느냐? 퍼널이라는 게 깔때기인데요. 뭐 처음에 100명이 들어왔는데 회원 가입하는 데서 70명이 되고 지금 뭐 계좌를 연동하는데 50명이 되고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 줄어드는 부분에서 어떻게 왜 줄어드는지, 이 사람이 여기서 왜 불편을 느끼고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람도 얼마나 재방문을 하는지, 또 다른 기능 저희가 새로운 걸 넣었을 때 어떻게 전환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잘 트래킹을 해야지 실제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고 진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마케팅 최적화 시스템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추적, 통합, 분석, 활용하고 다시 데이터로 해서 자동화시키는 거고요. 결국은 내가 1,000원의 광고를 했을 때 1,000원 이상의 가치가 저희 앱에 뭐 돈이 됐든 아니면 활용이 됐든 1,000원 이상의 가치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초기에 마케팅을 할 때는 그냥 앱 다운로드에만 많이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CPI라고 하는데 코스트 퍼 인스톨. 인스톨 하는 단가가 얼마냐? 그것만 보고서 아 싸네 하고 막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들어와서 안 쓰면은 그만이죠. 실제 액티브 유저가 되는 게 중요하고 뭐 게임이나 뭐 소셜 데이팅 이렇게 이 앱 안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것들은 이 사용자가 얼마의 매출을 발생시키느냐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200원을 들어와서 쓴다. 그러면 1,200원 이하의 광고 매체는 집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이런 과금이 아닌 일반 서비스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1,200원이라고 숫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우리 서비스를 활용하면서 만들어내는 가치를 이제 숫자로 환산을 해서 그것보다 더 낮은 가격의 마케팅이라면 진행을 하게 되죠. 이게 단순히 뭐 그냥 코스트 인스톨하는 코스트만 보는 건 아니고 그 사람들 결국 로아스라고 하는 그 리턴 광고 집행에 대한 리턴이 얼마가 되느냐를 분명히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매체에 동일한 매체예요.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 광고를 2개를 냈어요. 근데 한 컨텐츠로는 굉장히 후킹이 되는 재밌는 컨텐츠를 냈습니다. 그래서 한 뭐 300원? 300원 정도로 사용자가 다운로드가 막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들은 조금 진중한 내용이라서 한 1,000원 정도의 한 고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300원이 좋으니까 이쪽 광고를 더 많이 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나중 지표를 보고 나면 300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이 10%밖에 안 되고 뭐 1,000원에 들어온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이 50%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고객을 가지고 오는데 든 비용은 300원짜리는 10%니까 3,000원 그리고 1,000원이는 50%니까 2,000원 오히려 더 낮은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따져서 이런 매체들을 선정하고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이제 좀 도움이 된다. 이건 굉장히 그냥 좀 기술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런 것들이고 물론 저희 회사에서 마케팅을 이걸 포함한 훨씬 큰 마케팅을 하시는 전문가분들은 따로 계시지만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흔히 마케팅을 생각하면 되게 정성적인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마케팅이 약간 거의 과학에 가까운 요소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앱 비즈니스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창업을 하거나 앱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런 소셜 SNS를 기반으로 한 그런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PR과 어떤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서 저희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저희가 이제 관계가 있어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아서들 저희 서비스가 좋아서 이제 기사를 실어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먼저 인터뷰 요청이 오고 그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서비스 데이터와 또 다른 마케팅 광고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러한 다른 서비스에도 적합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서 마케팅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실제 마케팅하고 끝까지 런칭을 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뭐 아직은 크게 뭐 엄청난 서비스예요. 뭐 말씀드리면 다 브로콜리 이러면 다 아는 그런 서비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굉장히 뭐 어느 좋은 시장 반응을 받고 있고 향후에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핀테크 창업을 꿈꾸는 분들에게 창업 또는 핀테크 영역에 아니면 뭐 IT가 됐든 그런 이런 스타트업에 조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사실 이게 뭐 제가 어떠한 큰 성공을 거뒀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저도 10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그 대기업 이후에 한 7, 8년 정도의 경험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리고 싶네요. 핀테크 요즘 굉장히 뜨니까 핀테크 창업, 핀테크 해볼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물론 핀테크 중에서도 굉장히 금융정보 지식이 필요하고 그런 분야가 있어요. 그런 분야는 뭐 좀 다른 서비스랑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핀테크는, 제가 하고 있는 핀테크는 다른 사업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사실 마케팅 방법론도 비슷하고 사용자한테 가치를 줘야 되는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잘 만들어내는 것도 동일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핀테크라고 이렇게 한정짓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핀테크를 해서 나는 뭐 이런 걸 할 거야. 아니면 꼭 나는 핀테크를 할 거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해보면 다 똑같아요. 수많은 변동성이 나오고 이렇게 내가 A로 생각해서 계획을 이렇게 1년 동안 잡아놨는데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굉장한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뭐 어떠한 뭐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로 제 생각대로 안 되지만 핀테크는 특히 조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뭐 제도도 있고 다른 금융기관과 제휴도 해야 되고 그래서 변동성이 더 많아요. 제가 하던 것이 어느 날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제가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 불법이라서 못 하고 있었는데 뭐 1년 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될 수도 있고 제가 아는 핀테크 대표님 중 한 분은 처음 어떤 그 모델을 만들어서 언론에서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다 만들었는데 제도적으로 안 돼서 제도가 될 거다 하다가 1년이 지나서 런칭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다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1년 동안 런칭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됐다 해서 1년 후에 런칭을 하게 된다면 그 기는 굉장히 고난의 기간이거든요. 뭐 특히 스타트업은 뭐 리소스가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자본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고난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게 이제 핀테크에는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고 싶으신 분 많잖아요. 저는 꼭 요거 하나는 좀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제가 뭐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거 하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사업하고 싶어요. 나 지금 일하는 거 내 거 아닌 것 같고 내 거 하고 싶어요. 그런 의도로 얘기하시는 분이 한 70%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저도 뭐 굉장히 고생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지만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일단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내가 어떤 사명감을 갖지 않은 것을 그냥 하겠다. 그냥 사업이 하고 싶어. 내 거 하고 싶어로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부럽다고들 많이 하거든요. 뭐 저도 이제 친구들이랑 뭐 대화를 하다 보면 다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뭐 대기업 좋은 회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뭐 야, 이 사장, 뭐 이 사장 이러면서 최고지 막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업이 훨씬 안정적이고 더 그런 것도 있고요. 물론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죠. 똑같이 뭐 누가 더 어렵다 이런 건 아니고 꼭 창업도 굉장히 어려운 면이 많다, 어두운 면이 많다라는 거는 조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시려면 정말 굳은 마음과 진짜 내가 선택한 이 분야에 대한 큰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또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은행 어플 쓰다 보면요. 한 은행당 이렇게 어플이 왜 이렇게 많은지 굉장히 힘들었는데 브로콜리 서비스가 굉장히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것 이제 출시하셨지만 네.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출시하기 전까지. 네. 어떤 좀 힘든 점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네. 뭐 일단 이런 비즈니스가 뭐 과거에 없었던 건 아닌데 지금 현재는 잘 없는 거를 새로 만들다 보니까 저희도 조금 이렇게 뭐 방향성이 좀 많이 흔들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완벽한 기술은 아니에요. 이게 완벽하게 되려면 실제로 은행들한테 뭐 어떤 API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 규약을 통해서 네. 데이터를 받아오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오픈 API라고 만들어서 이제 네. 진행 중인 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조금은 불완전한 기술을 가지고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그 불완전한 기술 자체가 좀 더 좋아지면서 아 이제는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좀 개발 기간이나 이런 게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걸렸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었고 저희가 또 신생 업체다 보니까 그 이제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뭐 개발, 뭐 디자인, 기획 다 이제 만들 때 이제 새 직군들이 이제 호흡을 맞추는데 그분이 이제 다 새로 이제 만난 사람들이어서 그런 게 조금 호흡 맞추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금융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그 각 금융기관에서도 좀 네. 불만 사항도 있고 좀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거 말씀을 드리면 저희의 서비스는 금융기관과 제휴를 해서 하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본인이 그냥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서 보이는 정보를 가져온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뒤에 안 보이는데 웹브라우저를 띄우고 공인인증서 로그인해서 거기 나오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웹사이트가 좀 바뀐다거나 뭐 그랬을 때 뭐 추출을 못 하거나 아니면 또 웹사이트 반응이 느렸을 때 속도가 느리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되던 은행 계좌가 갑자기 안 된다거나 뭐 그런 게 나올 수 있어서 그게 좀 불안정한 기술이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좀 기술이 발전돼서 그런 것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돼서 하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그 금융기관과 특별한 지금까지는 뭐 그런 분야는 없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앞으로 나가는 쪽 자산 관리로 가면서 이제 좀 이제 금융기관과 많은 걸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솔직히 제휴에 있어서 뭐 서로의 니즈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그걸 효율적으로 맞추는 거는 지금 조금 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려운 네. 부분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그 어플이 추천을 위주로 하는 어플인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이 향후에는 좀 직접 자산 운용까지 가능한 수준까지 이를 것인지 그거 좀도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금융 전문가는 아니에요. 네. 저도 그것도 아니어서 저희가 직접 자산 운용을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근데 자산 운용을 하는 핀텍 업체들이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패밀리 중에 쿼터백이라고 하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있고요. 거기 자산 운용 삽니다. 실제로 자산 운용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저희를 통해서 조금 더 편하게 그리고 편하게 자산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할 예정이고요. 좀 타겟은 막 엄청나게 고수익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네. 좀 안정적인 안정 수익을 발생하는 쪽에 그런 자산 투자 상품을 저희는 추천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어요. 대다수의 분들이 좀 많이 니즈를 가지고 계시는 분야. 그렇죠. 뭐 지금은 금리가 워낙 낮고 그렇죠. 실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금리 10% 넘고 막 은행에 넣어도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뭐 1%, 1.5%, 2% 이러니까 그 부분을 예를 들어 한 5% 정도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 자산 운용사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외국에도 좀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네, 비교를 네, 해서 맞습니다.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네. 어떤 역할이 좀 다르고 같고 네,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쪽 분야에 관심을 처음 가지게 된 게 그 삼성에 있을 때였어요. 삼성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바로 핀테크를 하진 않았지만 그 당시에 민트닷컴이라는 미국의 저희와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비스가 그 당시에 더 큰 그런 금융 IT 회사로 인수가 되면서 제가 그 소셜 네트워킹 상에서 그 정보를 봤거든요. 보고 났더니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민트라는 것들이 지금 브로콜리 굉장히 유사한데 그걸 보고선 저도 아 이런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뭐 그 당시에 그걸 엄두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민트닷컴이 저희랑 가장 제일 유사한 서비스고요. 민트닷컴도 계좌나 뭐 이런 정보를 보여주고 나의 신용등급도 보여주고 거기에 맞는 신용카드나 상품들을 막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는 이거를 쓰면은 진짜 1년에 몇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정확하게 뽑아서 알려줘요. 그런 걸 보고선 아 굉장히 전 약간의 사업적으로 봤을 때는 벤치마크를 많이 했고요. 그와 유사한 서비스도 굉장히 많은데 뭐 크레딧 카르마 뭐 이런 서비스들은 미국은 한국과는 좀 환경이 다르잖아요. 신용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다 보니까 신용 정보를 기준으로 시작을 해서 유사한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 중에 뭐 너드월렛 같은 경우는 유사한 저희 금융상품 판매와 비슷한데 거기에서 컨텐츠 가장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글을 많이 써요 거기. 뭐 투자 상품 이런 건 어떻다, 신용카드 어떤 게 좋다 이런 걸 많이 써서 실제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크레딧 카드 뭐 추천 뭐 이런 걸 입력을 했을 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걸려요 검색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금융 상품에 대한 정보를 위주로 많이 주면서 그런 판매와 자산 관리를 이어지는 서비스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좀 옐로우금융 네. 그룹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있다면 차별화된 저희 옐로 마켓플레이스만의 특별한 서비스. 특별한 차별화된 서비스가 있다면 저희는 좀 보다 좀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 많이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적은 있지만 그 소비 같은 쪽에서 더 다른 사람들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조금 더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금융상품 자체에 대한 저희 다른 회사들 같이 일하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좀 연계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이 돼서 여기서 금융상품이든 뭐든 금융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문과 같은 역할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네. 같은 금액을 벌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운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네, 좀 더 네, 열심히 자산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느낌이 들어요. 이제 옐로 마켓플레이스에 좀
앞으로의 향후 방향, 비전 같은 거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네, 네, 좀 네.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모든 금융의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 유사한데 그런 고객과의 접점을 다 가져가는 거를 목표로 합니다. 저희가 뭐 금융에 대한 실제 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고객들이 저희를 통해서 많은 금융 정보를 얻고 금융 이득을 보고 그런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고요. 네. 지금은 뭐 이제는 조회하고 조금씩 추천하는 정도에 그치지만 실제로 금융을 떠올렸을 때 내가 이거 뭘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좀 대표님의 신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신념은 제가 되게 오지랖이 넓다고 막 가끔 그러는데 와이프랑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 요즘에 사람들이 수익보다 많이 쓰는 것 같다 돈을. 나도 뭐 이제 당사도 해봤지만 수익 대비 소비가 늘은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대 자산을 끌어다가 지금 한 세대에서 두 세대가 모은 돈을 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가끔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보면 20, 30년 후가 됐을 때 선대의 돈을 다 부모님 세대의 돈을 다 소진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소비의 습관을 줄이긴 굉장히 어렵고 그런데 소득은 한정적이고 그쵸. 기대 수명은 늘어나고 그래서 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오지랖 넓게도 걱정이 좀 돼요. 이 사회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나마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좀 더 미래에 대한 대비나 뭐 지금 현재 뭐 소비 패턴을 바꾼다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제 어떤 이 핀텍 사업을 함에 있어서의 목표입니다. 역시 사업을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신 분들은 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니 좀 뭐 꼭 그렇진 않은데요. 제가 이렇게 되게 공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넓은 범위의 도움을 네. 주시기 위해서 네네. 외식업부터 시작하셔서 지금 창업을 하시기까지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을 채용하시고 채용 담당자로서 역할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네. 이런 역량을 가진 이런 자질을 가진 좀 신입 직원들이 마음에 들더라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신입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정말 무슨 일이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이거를 공부해서 처리를 해내는 그런 분이 가장 좋고요. 네.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하던 거가 실제 일하는 데 있어서 그대로 쓰일 수 있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다 새로운 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새로운 걸 얼마나 잘 여유로운 마음으로 좀 유도리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채용 기준에 따라 업종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네. 것 같아요. 만약에 대기업이라면 제가 대기업에서 본다면 그 업무 직군 그런 전문성이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 이런 걸 더 중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전문성도 전문성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마인드셋이 더 훨씬 중요하고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있을 때 얼마나 더 고민을 많이 해보느냐. 그냥 되게 피상적인 대답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뭘 여쭤봤을 때. 맞아요. 네, 뭐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한번 고민하고 나올 수 있는 대답 그런 거를 좀 선호를 합니다. 네, 왜냐면은 매일매일 고민이 연속이에요. 스타트업은 이게 이 사업이 잘 될지 이 사업이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리고 어느 날 이 사업에 뭐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확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시장이 저희가 이거를 A라는 걸 하다가 확 B로 피벗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다면 그럼 A를만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으면 B로 갔을 때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새로운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면접에서 그런 역량이 좀 많이 차이가 나죠. 그렇죠. 네. 뭐 사실 서류를 봤을 때는 뭐 그건 진짜 해온 일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그리고 면접에서 저는 면접을 좀 더 중시하는 편이고요. 뭐 서류에서 뭐 어떤 뭐 성장 배경 이런 것들은 저는 별로 그런 것들 많이 오는데 저는 거의 안 보고요. 대화를 하면서 어떤 생각으로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고 싶으신지 그리고 새로운 게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최근에 뽑은 신입 직원이 네. 있다면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어서 뽑으셨는지 네. 너무 좀 예시를 들어서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적극적인 면이 일단 열정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전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어쨌든 새로운 거를 배워서 해결할 수 있는 뭘 해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몰랐던 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대답을 잘했어요. 새로운 것이 내가 뭘 하면서 뭐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문제에 직면을 했는데 이걸 해결한 방법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자기가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 뭐 그런 면이 있어서 그거를 굉장히 좋아서 같이 일을 하자고 제가 제안을 했고 실제 일을 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꼭 핀테크 관련 경험에서 우러나온 전혀 그런 그건 아니어도, 없습니다. 네. 괜찮겠네요. 네, 왜냐하면 핀테크 경험을 하신 분은 별로 없어요. 그쵸. 이제 새로 생긴 시대이기 때문에 저도 핀테크 경험 없이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특정 직군, 특정 범위가 아니더라도 좀 더 이제 문제 해결력이 있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 선호합니다. 이제 저희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청산뉴스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셔야 돼요. 네, 청춘들에게 그런 게 있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너무 식상할까봐 좀 그러는데 저는 생활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도전하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뭐 엄청난 걸 도전하진 않았지만 그쵸. 나름대로 항상 그 순간에 있어서 그냥 도전했고 그 도전하는 거 안에서 충분히 제가 원하는 가치를 얻었어요. 뭐 도전이 실패로 끝났어도 뭔가를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전을 하시되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국내 핀테크 산업의 규모나 좀 서비스 역량을 보면요. 이제 주목받고 발전하기 시작하는 단계임을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건요. 앞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달라지게 할 거라는 점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분야인 것 같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